네, 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업커밍 앤 뉴 릴리스 러닝화는 바로 브룩스의 고스트맥스 2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리는 이 고스트맥스 2는 이제 국내에 9월 25일 발매 예정이고요. 이 제품은 이제 브룩스로부터 제공받아서 여러분께 이제 리뷰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작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신으시면 좋을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만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이제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드솔의 높이가 이 리어프 쪽이 39mm, 호프 쪽은 33mm, 그래서 오프셋은 6mm입니다. 그리고 고스트맥스 2의 미드솔의 높이는 이 전작인 고스트맥스 1과 동일합니다. 대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이 미드솔의 소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글리세린 21에 사용된 DNA 로프트 버전 3가 사용되어져 있다. 그 전작인 이게 고스트맥스 2거든요.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미드솔의 소재는 DNA 로프트 버전 2예요. DNA 로프트 버전 3는 DNA 로프트 버전 2에 질소를 주입한 거예요. 브룩스에서 얘기하는 DNA 로프트 미드솔 소재는 쿠션화 라인업에만 사용이 돼요. 일단 현재 이 고스트 맥스에 사용하고 있는 DNA 로프트 버전 2 가장 믿으신 모델들 고스트, 그 다음에 얘의 안정화 모델인 이제 아드레날린 GTS, 이런데 두루두루 고루고루 사용이 되어져 있고 이게 브룩스의 베스트셀러긴 하거든요. 얘 바로 상위 버전의 쿠션화 글리세린 21은 DNA 로프트 버전 3, 그리고 제가 바로 직전에 리뷰해드렸던 글리세린 맥스, 여기에 드디어 이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DNA 튠드라는 미드솔 소재가 이제 개발이 돼서 적용이 되어졌죠. 그래서 글리세린 맥스에 사용되어져 있는 DNA 튠드라는 미드솔이 곧 내년 초에 출시하는 글리세린 22 버전에 채용이 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DNA 로프트 버전 2를 적용한 모델이 점점 이제 시장에 사라지게 될 거고요. DNA 로프트 버전 3가 믿으신 모델을 다 대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DNA 튠드는 쿠션화 라인업의 최상위 모델들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꿈치 쪽을 잡아주는 리어프 쪽이죠. 이 좌우에 사이드 월이라고 부르거든요. 내측과 외측에 발 뒤꿈치를 잡아주는 기능을 강화해놨어요. 그리고 고스트맥스 2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제 프로텍티브, 러너들의 발을 보호하려는 설계,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이드월도 그 프로텍티브의 일환이다. 이제 브룩스가 전체적으로 베이스의 면적이 넓어요. 그런데 특히 고스트맥스는 개발할 때부터 걷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이라는 키워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베이스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 쪽도 굉장히 넓죠. 중족부 아래 이 부분도 굉장히 편하게 받쳐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어프 쪽도 굉장히 넓어요. 러닝을 처음 시작하는 러너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비기너용 러닝화다. 러버로 되어 있는 아웃솔과 DNA 로프트 버전 3의 이 미드솔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아주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아웃솔이 전체 바닥 면적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넓다.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이 경량 러버는요, 젖어있는 노면에서 달릴 때에도 약간 뿌드득뿌드득 소리 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접지력이 좋아서 지면을 꽉 잘 잡아준다. 일단 어퍼의 소재에 있어서 바뀐 점 첫 번째는 이제 인장 강도가 서로 달라요. 이 전작인 고스트맥스는요, 사실 이 토박스에 여유가 있어요. 또 하나가 엔지니어드 메쉬가 늘적하다까지는 아닌데 얘가 되게 소프트해요. 그래서 잘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결합이 돼가지고 처음에 신었을 때 되게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걸을 땐 진짜 좋아요. 그런데 러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 비기너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중급자나, 그래서 약간 이 러닝화를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용으로 사용하려고 이제 속도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거리를 늘리는 이제 훈련 같은 것들이 이제 이 고스트맥스 전작을 신고 뛰어보신 분들은 이런 피드백을 주세요. 그 신발 안에서 좀 발이 좀 노는 것 같아.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고스트맥스 2에서 개선이 됐어요. 소재의 스트레치성이 조금 더 줄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견고해졌습니다. 발을 딱 넣어서 신발에 딱 들어갔을 때 포근하게 발을 감싸는 느낌은 동일하고요. 대신 러닝을 하고 달릴 때도 견고하게 잘 잡아준다.
그게 압박감으로 전혀 느껴지지는 않고요. 안정감으로 다가온다. 보시면 이렇게 되게 도톰한 패딩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딱 발등 부분만 이렇게 봉제가 되어 있고 좌우에 잡아주는 게 없어요. 글리세린 맥스에서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동일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등을 살포시 이렇게 덮어준다. 전작과 비교를 해보면요, 어퍼 쪽과 결합되어 있는 부분, 이 발등 쪽과 한 곳만 봉제되어 있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게 만져보시면 어퍼 엔지니어드 메쉬의 소재는 달라졌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패딩의 소재나 패딩의 양, 두께, 쿠션감이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달라진 건 발등을 덮어줄 때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조금 더 포근하게 견고하게 잡아줄 수 있게 설계가 되었다. 이 카라 부분 안쪽에 들어가 있는 패딩의 양이 더 두꺼워졌어요. 발목을 더 견고하게 잡아준다. 안정감 있는 비기너용 러닝화라는 컨셉에 부합하게 카라 부분에 들어가는 안쪽에 넣은 패딩의 양을 늘렸어요. 굉장히 포근하게 발목을 이렇게 싹 잡아준다. 대신 이 힐 카운터 쪽, 아킬레스건 쪽 안쪽에 들어가 있는 패딩의 양, 두께, 쿠션감은 거의 동일합니다. 뒤꿈치뼈의 좌우 움직임 어느 정도 제어해줘야 발목의 부상, 그리고 그걸 타고 올라오는 무릎의 부상을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러너의 부상을 방지하겠다고 하는 브룩스의 소명이 아드레날린 GTS 23 같은 안정화 외에도 사실 골고루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고스트 맥스 1이 출시될 때도 안정감, 스테이블 이런 단어를 동일하게 썼고, 이번에 고스트 맥스 2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설계의 공법이 적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뒤꿈치 뼈인데 보세요. 이 소리 들리십니까? 안쪽에 구조물 자체도 되게 하드한 구조물이 들어가 있고요. 뒤꿈치 뼈를 꽉 잡아주려는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은 이런 어떤 플라스틱 같은 하드한 커버가 이 아킬레스건을 둘러주는 부분에 이렇게 덧대어져 있어요. 이중으로 이 뒤꿈치 뒤쪽을 보호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공법,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접목이 된 고스트 맥스 2의 중량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86g입니다. 전작인 고스트 맥스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73g이었거든요. 13g의 중량이 좀 늘어났어요. 이번에 중량을 다이어트 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 제품이 만들어져 있는 목적을 떠올리면 소프트, 스테이블, 프로텍티브. 브룩스가 왜 고스트 맥스 2를 중량이 13g 무거워짐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만들었네 라고 이제 이해를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작과 비교했을 때 어퍼의 착화감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어퍼에서 설명드렸죠. 이 소재가 바뀌었다. 소재가 조금 더 핏해졌고 견고하게 잡아줘요. 토박스의 공간감은 전작과 유사하다. 신발 안에 발을 딱 넣으면은 역시 굉장히 편안한 착화감,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겁니다. 그냥 편안하구나. 토박스 안에 뭐 압박감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치에 거슬리는 부분이나 뭐 달렸을 때 뭐 물집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까지거나 그럴 만한 일체의 요소가 없다. 신고 살짝 걸어보시면 전작인 고스트 맥스에 사용되어져 있는 이 DNA 로프트 버전 2와 비교했을 때 느낌 다르다. 뒤꿈치 쪽으로 딱 걸어서 체중이 딱 실리면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감이 싹 느껴지면서 토우프하기 전에 이제 반발력이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이 전작인 고스트 맥스 1의 쿠션감이 100, 반발력이 100이라고 보면요, 고스트 맥스 2의 쿠션감은 105 정도 돼요. 체감상. 그리고 반발력은 고스트 맥스 2는 110 정도 돼요. 이 차이를 여러분께 되게 정량화 해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차이는 없지만 고스트 맥스 2의 쿠션감, DNA 로프트 버전 3의 물성의 차이, 그만큼 쿠션감과 반발력이 좋다. 이번에는 한 10km를 뛰고 걸었어요. 비기너들을 위한 입문용 러닝화, 그 다음에 워킹용으로도 좋다고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뛸 때 초반 페이스는 한 딱 1km 뛰고 보니까 6분 5초? 뭐 정도로 한 6분 초반 정도로 뛰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분 40초? 5분 30초, 20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무게감,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13g이 전작보다 무겁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스피드가 안 올라가서 그런 것 같아요. 대신 미드솔 소재 바뀐 거는 확연하게 늘어난다. 숫자로는 제가 쿠션감은 한 105, 그 다음에 반발력은 한 11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달려보면은 반발력이 110 그 이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속도가 조금 더 높아져가지고 5분 초반, 4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반발력이 더 좋아져요.
쿠션감도 들어갈 만큼 들어가고 나올 만큼 나와주고, 그냥 요약하자면 굉장히 편하게 8.7을 띄웠는데 내가 지금 글리세린을 신고 뛰고 있나? 라는 착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소재가 같잖아요. 편안하고 가볍고 경쾌하면서도 누적되는 피로를 가장 최소화해주는 글리세린만의 장점, 동일하게 갖고 있는 느낌이었고요. 이제 곧 글리세린 21은 22로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잠깐의 오버랩 되는 기간에는 왠지 가격도 더 낮은 이 고스트 맥스 2가 글리세린 21보다 더 좋은 느낌? 요새 저에게 댓글로 이 고스트 맥스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일상용, 워킹용, 그다음 뭐 아니면 여행 갈 때, 아니면 하루 종일 오랫동안 서 있어야만 하는 분들, 족저근막염이 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어떤 거를 신어야 되나요? 얘기 들어보니까 고스트 맥스가 되게 편하고 좋다는데요 라고 저에게 역으로 문의를 주신 분이 굉장히 많다. 러닝화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의 기획 의도도 워킹을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프셋 6mm가 가져오는 데서 오는 어떤 족저근막염을 완화해주는 걸 도움주는 어떤 그런 오프셋, 안정적인 부상을 방지해주는 브룩스의 고유의 기술들, 이런 거가 접목이 돼가지고 비기너용 러너들도 타겟하지만 걷고 그냥 산책하고 여행할 때 많이 걷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 신발이 됐어요. 그래서 2.5km를 걷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중량감도 잘 안 느껴지고, 그리고 높이감이 좀 높아져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키높이 느낌도 좀 있고 굉장히 단단한 것 같으면서도 또 조금 소프트하거든요.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되게 적당히 받아주고 적당히 물렁물렁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이 걸을 때는 달릴 때랑 더 다르게 더 가슴에 확 와닿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이 신으면 좋을 건지 요거 이제 제가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새 뭐 이제 카본 플레이트 논란과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카본 플레이트가 안 들어가 있는 러닝화를 찾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카본 플레이트 또는 플레이트, 뭐 나이론 플레이트는 뭐든 미드솔 안에 삽입되어 있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해서 쿠셔너를 찾는 분들이 계신데, 이 맥스 쿠셔너가 비주얼적으로 좀 과해 보여. 이거 높으면 좀 불안정한 거 아니야? 걷거나 뛸 때 약간 이렇게 흔들흔들 하지 않을까?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여러분 맥스 쿠셔너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미드솔 높이가 낮으면 또 안 돼. 저걸 신고 걷거나 뛰면 무릎이 좀 아플 것 같고 이런 이제 걱정이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중간 어디쯤, 나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40mm 가깝게는 좀 되고 이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격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이런 분들 계세요. 평상시에 회사에 나가서 일하고 그다음에 출퇴근 걸을 때 굉장히 편했으면 좋겠고요, 비정기적으로 러닝크루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혼자 한강에 나가서 바로 옷만 갖고 뛰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로 올인원 그런 거 없나요? 그게 바로 고스트 맥스 2예요. 여러분, 오래 걷는 직업을 가지신 분, 하루 종일 오래 서 있어야 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한테도 제격이에요. 짐에서 트레드밀을 뛰어야 될 때, 또는 잠깐 밖에 나가가지고 주변 동네를 한 바퀴 뛴다거나 그럴 때 신으면 딱 좋아요. 그게 바로 이제 고스트 맥스 2의 기획 의도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또 이제 아프신 분들도 계세요. 족저근막이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소프트한 쿠셔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은 또 아치도 또 낮아요. 많이 무너져가지고. 그리고 아치가 무너져 있다는 얘기는 달릴 때 과회내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엄청 높다는 거죠. 이 모두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냥 다 모여가지고 그냥 아파요. 엄청 긴 거리를 달리거나 엄청 빨리 달릴 거가 아니면 사실 안정감 있고 부상을 좀 방지해주고 그러면서 포근하게 내 발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러닝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 러닝화를 구매하면 안 되는 분들 계세요. 트랙에서 달리는 빠른 페이스의 뭐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대회 페이스주 같은 빠른 페이스로 장거리를 달려야 되는 훈련에 좀 신을 수 있는 러닝화를 찾는다? 그러면 사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트레이닝용 러닝화나 레이싱화를 찾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정보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국내에 출시되는 이 고스트맥스 2는요, 일반 발볼 T, 와이드, 2E, 4E, 슈퍼 와이드라고 해서 총 3개의 발볼이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게 이제 펠리칸이라는 컬러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컬러인데, 이런 컬러물에는 와이드가 적용이 안 되고요. 2E나 4E는 블랙 앤 화이트에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길게 설명드렸던 고스트맥스2의 정상 소비자가는 179,000원입니다. 미드솔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뭐 여러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전작인 고스트맥스1과 동일한 가격으로 출시가 될 예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러닝화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Run up your life!